안녕하세요. 힐링 독서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나연구소 창시자인 우경아 작가님의 전자책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6가지 조건. 지은이 나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 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6가지 조건. 프롤로그입니다. 2019년 내 나이 40에 나는 극심한 우울증, 무기력증, 만성 피로를 경험했다. 그러한 경험은 나에게 건강에 대한 크나큰 관심과 소중함을 안겨주었다. 요즘 나의 기대 수명은 120세이다. 건강과 돈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기대 수명을 물어보면 평균 수명을 넘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의 고민은 이해한다. 그들의 고민이 바로 나의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돈과 건강에 대한 고민이다. 돈과 건강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면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과 오래 살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다. 이 책은 내가 아파 보았기에 아픔의 무서움과 건강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 덕분에 건강에 대한 연구하고 공부한 나의 지혜를 담았다. 나연구소. 목차를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건강한 인생을 위한 6가지 조건. 1. 수면. 2. 식습관. 3. 운동. 4. 마음 챙김. 4. 정신건강. 6. 인간관계. 건강한 인생을 위한 6가지 조건. 건강한 인생을 위한 6가지 조건. 첫 번째, 수면. 나는 하루에 7시간 잔다. 나는 올해 41살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나이다.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이 나의 가장 큰 재산임을 나는 알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 나는 하루에 7시간 잔다. 7시간은 내가 41년을 살아오면서 내 몸과 마음이 찾아낸 내 최적의 시간이다.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 하는 새벽 기상, 미라클 모닝을 나도 남들처럼 따라해 보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고 있고 좋다는 그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책도 보고 글도 써보았다. 그리고 단월드 수련을 다니며 새벽 6시 수련도 해보았고 새벽에 모여서 성공 창업을 준비하는 모임도 참가해 보았다. 새벽 5시나 6시 정도에 일어나서 활동하니 낮에 너무 졸리고 많이 피곤했다. 적응이 되면 괜찮겠지 하고 힘을 내어 보아도 2, 3일을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는 새벽 기상과 미라클 모닝이 나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지혜로운 몸과 마음은 나의 최적의 수면이 7시간임을 알았다. 7시간보다 덜 자면 낮에 피곤하고 졸려서 집중이 잘 안 된다. 7시간보다 더 자면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너무 많이 자면 머리가 아팠다. 하루는 24시간이다. 7시간이면 거의 하루의 3분의 1이고 그것이 모이면 인생의 3분의 1이 잠으로 보내는 것이 된다. 이럴 때는 인생에서 잠을 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내 인생을 알차게 해주고 내 인생에 힘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루에 7시간, 이것이 나의 최적의 수면 시간이다.
주변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적정 수면 시간을 못 잔다는 것을 알았다. 자다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6시간도 안 자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낮에 집중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여러분도 자기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아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바란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6가지 조건. 2. 식습관. 나는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나와 입맛은 애들 입맛이다. 물론 아직도 충분히 어리기는 하지만 나는 반찬도 계란, 두부, 햄, 감자, 만두, 튀김 같은 부드러운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좋아한다. 지금은 야채와 채소도 잘 먹지만 예전엔 김치, 나물, 양파, 파 같은 건 거의 먹지 않았다. 시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떡볶이, 튀김, 핫도그 같은 분식류를 좋아하고 라면, 냉면, 콩국수, 짜장면, 짬뽕 등의 면 종류도 좋아한다. 그리고 빵, 과자 등 단 것들도 늘 입에 달고 살았다. 밥을 먹고 나면 단 것이 당겨서 수시로 과자, 빵 같은 것을 먹곤 했다. 이렇듯 식습관은 건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기름진 음식, 글루텐 덩어리, 밀가루 음식, 과자, 빵, 라면, 그리고 기름진 음식, 영양가 없는 음식들, 맵고 짠 음식들. 작년에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극심한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를 경험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러한 나의 식습관도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고 있다. 특히 기억력과 인지력이 심하게 나빴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뇌 관련 검색들을 하다가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를 보게 되었다. 이 책은 나에게 건강에 대해 특히 식습관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전해주었다. 책의 내용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나는 집중해서 읽었다. 책을 읽으며 장이 뇌와 함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았고 식습관의 중요성 그리고 나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뇌는 모든 신체 기관과 행위에 관여하여 이런 뇌를 관장하는 것은 놀랍게도 소화관, 즉 장이라고 한다. 장이 기분과 생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오래전에 알려졌다. 장이 건강해야 명확하고 의식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장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장과 뇌의 작용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은 뇌에 메시지를 보내고 뇌는 장에 메시지를 보낸다. 즉 건강한 뇌는 장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당연히 장의 건강은 바로 먹는 것, 식습관에 좌우한다. 이렇듯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뇌 건강과 장 건강 그리고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내가 좋아하고 즐겨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있는 글루텐, 밀가루의 성분과 유제품, 우유와 치즈, 그리고 설탕. 이 3가지가 장을 망가뜨리는 3대 알게 되었다. 책에는 글루텐, 유제품, 설탕 대신 먹으면 좋은 채소, 과일, 견과류, 자연산, 어류, 발효식품 등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다양한 재료들의 요소 방법들과 마음가짐, 명상, 호흡 등 건강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있어 읽어본다면 건강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책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참 좋은 책으로 이 책을 통해서 동물성 식품보다 식물성 식품이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과일, 채소 등을 의식적으로 먹기 시작했고 볶은 땅콩을 껍질째 수시로 먹었다. 그 좋아하던 과자는 거의 먹지 않았고 군것질도 많이 줄였다. 라면, 빵, 짜장면 등의 음식들도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았다. 물, 특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건강한 식단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내 삶에 적응해 보기로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나는 건강이 회복되었고 시간이 흘렀다. 지금의 나는 소제목, 나는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처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 편이다. 내 몸은 더욱 지혜로워졌고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한지 편한지 나에게 바로 신호를 준다. 전에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라면, 짜장면, 과자, 치킨 등도 먹는다. 건강을 생각해서 무조건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먹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냥 당기는 대로 먹는 편이고 무엇을 먹더라도 기분 좋게 맛있게 먹으려고 한다. 무엇을 먹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술,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들 많이 말하지만 이것 또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내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지나치게 과하면 안 되고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조건은 한두 가지 아니고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과 생각이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강과 인생을 위한 6가지 조건. 3. 운동, 걷기, 자전거, 단월드. 작년에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로 힘이 들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운동을 권했다. 학창 시절에는 농구를 좋아해서 즐겨 했고 커서는 친구와 10km 마라톤을 몇 번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 회사에서 등산을 1년에 3, 4번 정도 다닌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 딱히 취미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과 일 외에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기분 전환을 할 만한 무언가가 나에게는 없었다. 그것이 작년에 내가 경험한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의 한 원인이라는 생각도 든다. 회사에 자전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전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나도 동네 자전거 집에서 중고로 12만 원을 주고 자전거를 한 대 샀다. 우리 집이 서울 도봉구 창동이라 우이천이 자전거를 타기에는 참 좋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다 보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헬스도 잠깐 해보고 배드민턴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도 걷기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운동은 특정 장소를 가야 하고 장비 등을 챙겨야 하는데 걷기는 그냥 신발만 신고 나가면 바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 걸으면서 목도 팔도 흔들며 스트레칭도 하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길가에 핀 꽃들과 나무들도 보니 좋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의 하루 만에 책 쓰기 첫 번째 책인 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 극복 이야기에도 자세히 적었지만 지금 나는 일주일에 2회 나가는 단월드 기체조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 몸과 마음에 힘이 들 때 단월들을 만나 다 회복이 되고 지금은 놀랍도록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가 맑고 높은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단월드의 기체조, 호흡, 명상 등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 매우 좋다고 홍보를 하고 다닌다. 마치 단월드 홍보 대사가 된 것처럼. 그만큼 수련이 좋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른 운동, 요가, 명상, 마음 수련 등도 많지만 단월드의 수련은 정수라는 생각이 든다.
장과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수승해강, 머리의 기운을 단전으로 내리는 것을 시켜주는 몸의 모든 기능을 좋게 해주고 에너지를 올려준다.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심성수련, PBM의 M 등의 프로그램으로 의식을 확장해주고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준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고 집중이 잘 되니 모든 일에서 능력이 발휘된다. 그래서 나는 480만 원을 주고 골드 회원 평생 회원이 되었다. 평생 꾸준하게 수련을 통해서 건강과 에너지는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6가지. 네 번째, 마음 챙김.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어린 시절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나를 모르고 살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항상 나보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마음과 기분에 신경을 쓰면서 살았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늘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고 사랑이라는 말이 매우 어색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애정 결핍이라는 생각도 든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왜 없었겠냐마는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고 본인들도 사랑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자식들에게 그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이해하고 있다.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놓고 해도 늘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다. 그래서 나는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관련 책도 많이 보고 체면, 심리 치유, 마음 안정 등의 책도 많이 보았고 호흡 명상 등에도 관심이 많았다. 단월들을 다니기 전에 다른 마음 수련 센터에서 명상을 배워보기도 했다. 그 중에 가장 나에게 잘 맞고 효과적인 것은 호포포와 EFT였다. 호포는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 사랑해의 네 마디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흔히 미용 감사라고도 한다. ETF는 머리, 얼굴, 가슴, 몸 등의 주요 혈자리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나는 비록 뭐뭐하지만 이런 나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내 말하는 것이다. 나는 책과 유튜브 영상도 보고 실제 오프라인 모임과 강의도 다니면서 더 깊은 체험을 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을 키워나갔다. 그러다 흔히 말하는 내 안의 나, 내면의 아이, 내 안의 어린아이를 만나는 신기하고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그날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 날이었다. 계속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 사랑해를 속으로 말하고 이런 나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내 안의 어린아이가 보였다. 그 아이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울고 있었고 떨고 있었다. 가장 기다리고 있던 가장 만나고 싶어 하던 내가 외면하고 내가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도 외로웠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너무도 마음과 가슴이 아팠고 슬펐고 미안했다. 가슴이 미치도록 벅차올랐고 눈물이 났다. 내 안에 나에게 말했다. 그동안 나마저 외면하고 몰라주고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이런 나를 용서해 주겠니? 힘들었을 텐데 잘 견디어 주어서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앞으로는 너의 말을 잘 듣고 너를 사랑하면서 평생 너는 힘들게 외롭게 하지 않을게. 이날의 기억과 감격은 오랜 시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남았고 나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정말 나에게 미안했고 용서를 구했고 감사했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것이 감정의 정화와 치유라는 것을 나는 느꼈고
이날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6가지 조건. 5번째입니다. 정신건강, 휴식, 종교, 알아차림. 정신건강이란 일종의 휴식과 여유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더욱 힘이 드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책을 보면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이해의 폭이 늘리려고 한다. 책 될 일은 된다를 보면서 인생의 명언을 얻었다. 바로 내가 애써 얻으려는 것보다 삶이 나에게 주려는 것이 더 크다이다. 나는 이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힘과 위로를 얻었다.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만 헤쳐 나가려고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본들 삶이 이 길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론 아니 많은 것을 나보다 크게 지혜로운 삶이 주는 것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 때론 나의 힘보다 나의 힘이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으니 전문 분야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다. 나는 작년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고 나이가 들면서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고 어딘가에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었다. 아직은 신앙, 믿음, 성경 등이 어렵기만 하지만 힘들 때 어딘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 위로받을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다. 작년 몸이 힘들 때 한의원을 갔는데 의사분이 가루와 스트레스라고 하셔서 내가 휴식을 적절히 못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삶에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 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지혜로운 나의 몸과 마음이 나에게 휴식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나에게 신호를 준 것임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단월도 수련으로 몸의 감각이 좋아져서인지 요즘 나의 몸은 예민하다 조금만 피곤해서 해도 신호를 준다. 그럼 나는 바로 휴식을 취한다.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사람을 치유한다는 말처럼 나의 아픈 상처는 나를 치유했다. 아픔을 겪고 나는 더욱 예민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졌다. 나는 호흡, 명상, 알아차림, 자기 돌봄, 내려놓기, 자기 사랑 등의 말을 참 좋아한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관찰하고 느끼고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살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6가지 조건. 6번째, 인간관계. 미움받을 용기. 인간관계 하면 책 미움받을 용기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 나는 전형적인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다. 항상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남의 의식을 하고 남의 기분만을 살피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늘 힘이 들었다. 나는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하고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책을 보면서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3년 가까이 매일 글을 쓰면서 자의식이 강해졌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임을 알았고 세상에서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다. 그런 생각들의 변화는 나를 인간관계에 연연하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생겼다고나 할까? 예전에는 싫은 사람,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도 무분별하게 곁에 두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싫은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둔다.
대화나 전화 통화도 되도록 안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한다. 세상에 사람은 많다. 당연히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다. 싫은 사람,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것은 서로에게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고 맞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다. 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야 한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면, 식습관, 운동, 마음챙김, 정신건강, 인간관계 이렇게 6가지는 내가 최근에 본 책 중 가장 좋았던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에 나오는 항목들이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마음 챙김과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특히 깨달았다. 아동기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유독성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해서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어 질병으로 이어지고 대물림이 되는 현실이 매우 무거웠다. 그래서 나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평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가지 건강의 조건은 모든 것이 실제 나의 경험이고 사례이기에 책을 보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책보다 쉽기에 눈높이가 맞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음이 간다면 이 책에 소개해 드린 다른 책들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무쪼록 나의 책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힌트를 주고 길잡이의 역할이 되기는 소망해 본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나연구소 올림.